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못됐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정말 제재의 말처럼 내 안에 악마가 사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주인공 제재를 보면요. 장난꾸러기지만 그 속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몰라요. 난 나빠 라고 말하는 사람치고 정말 나쁜 사람 별로 없지 않나요? 네, 오늘 첫 곡 허밍어반 스테리오의 찰랑소녀 들었어요. 노래를 듣는데 뭔가 이불 속으로 푹 잠기는 듯한 느낌이 있죠. 침대에 누워서 뒹굴거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생기더라고요. 화요일. 이번 주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것 같은지. 쉰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도 왜 이렇게 이번 주말이 길게 느껴지는지, 이번 주가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 요새 읽고 있죠? 오늘 읽을 내용은 작은 새, 학교, 그리고 꽃. 이 제재가 참 장난꾸러기지만 스스로도 굉장히 장난꾸러기라고 반성도 많이 해요. 그러면서 내 안엔 악마가 사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어쩜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여운지 몰라요. 정말 장난꾸러기지만 철이 빨리 든 애어른 같은 모습도 많죠. 오늘은 그런 제재의 모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듣고 올게요. 작은 새, 학교, 그리고 꽃. 새 집, 새로운 생활, 작고 소박한 희망. 나는 집마차 꼭대기에 아리스티데트 아저씨와 함께 그의 조수 사이에 앉아 있었다.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기분이 아주 좋았다. 포장이 안 된 길을 벗어나 히우 상파울로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마차는 미끄러지듯 부드럽게 달렸다. 우리 곁으로 멋진 차가 지나갔다. 저기 포르투갈 사람 마누엘 발다리다스의 차가 지나가요. 우리가 아수지스의 거리에 모퉁이를 지날 때 멀리서 들려오는 기적 소리가 아침을 가득 채웠다. 저기 좀 보세요, 아저씨. 망가라치바가 지나가요. 넌 모르는 게 없구나. 기적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거리에는 말발굽 소리만 따각따각 들릴 뿐이었다. 처음에는 체면도 차리고 이웃들에게 좋은 인상도 주고 싶어서 난 얌전하게 행동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나는 여자용 검정 스타킹을 다시 찾아냈다. 그것을 끈 모양으로 말아 발끝을 잘라낸 다음 긴 연줄에 묶었다. 멀리서 천천히 줄을 잡아당기면 꼭 뱀 같았다. 컴컴한 밤이라면 성공할 것 같았다. 밤에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새 집이 모두의 마음을 바꿔놓은 것 같았다. 가족끼리 다정하게 지내던 일은 먼 옛날만 같았다.
나는 대문 앞에 앉아 망을 봤다. 길에는 전봇대의 희미한 불빛뿐이었고 큰 파두나무 울타리는 곳곳에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공장에는 분명히 야근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야근은 8시를 넘긴 적이 없었다. 9시는 좀처럼 되지 않았다. 잠시 공장 생각을 해보았다. 난 공장이 싫었다. 새벽 5시에 울리는 공장의 슬픈 작업 신호는 더욱 싫었다. 공장은 아침에 사람들을 집어삼켰다가 밤이 되면 지친 사람들을 토해내는 용 같았다. 게다가 스코트필드 아저씨가 아빠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더더욱 싫었다. 기회다. 저기 어떤 여자가 온다. 팔 밑에 양산을 끼고 손에는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샌들 뒷굽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나는 대문 뒤로 달려가 숨었다. 그리고 뱀의 손잡이를 시험해 보았다. 말을 잘 들었다. 완벽했다. 나는 줄을 손가락에 끼우고 울타리 그늘에 몸을 숨겼다. 샌들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가까워지고 이때다. 나는 뱀줄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그러자 뱀은 천천히 길 한복판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일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여자가 어찌나 크게 비명을 질렀던지 사람들이 모두 잠에서 깬 것이다. 여자는 핸드백과 양산을 공중에 내던져버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배를 움켜쥐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뱀이 나왔어요! 살려줘요! 문이 죄다 열렸다. 나는 모든 것을 팽개치고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가 부엌으로 뛰어들어갔다. 빨래통 뚜껑을 급히 열고 그 속으로 들어가 안에서 뚜껑을 닫았다. 놀란 마음에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여자의 비명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하느님 맙소사! 6달 된 뱃속에 아이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나는 후회를 지나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다. 이웃 사람들은 그녀를 집안에 데리고 들어갔고 여인의 울음과 탄식은 그치지 않았다. 정말 못 참겠어요. 치가 떨려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뱀인데. 오렌지 꽃물 좀 마시고 진정해요. 사람들이 몽둥이랑 도끼랑 길을 비출 등불 갖고 뱀을 쫓으러 갔으니 안심하세요. 헝겊조가리 작은 뱀 때문에 이런 난리라니. 정말 큰일은 우리 집 식구 중에 엄마랑 잔디나 누나와 나일라 누나가 함께 나간 것이었다. 여러분, 뱀이 아닙니다. 낡은 여자 스타킹이에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뱀을 걷어들이는 걸 잊었던 것이다. 이제 끝장난 거나 다름없었다. 뱀의 끄트머리에 끈이 달려 있었고 그 끈은 우리 집 뒤뜰로 이어져 있었다. 그러자 낯익은 세 사람의 목소리가 동시에 외쳤다. 바로 그 녀석 짓이군. 이제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은 뱀이 아니었다. 그들은 침대 밑을 뒤졌으나 나를 찾지 못했다. 그들이 내 곁을 지나갈 때 나는 숨조차 쉬지 않았다. 집 밖 뒤뜰에서도 나를 찾았다. 잔디라 누나가 뭔가 생각해낸 듯 싶었다. 어디 숨었는지 알 것 같아. 누나는 빨래통 뚜껑을 열고 내 귀를 잡아 올려 식당까지 끌고 갔다. 이번엔 엄마도 아주 세게 때렸다. 마치 슬리퍼가 노래하는 것 같았다. 나는 맞는 횟수도 줄일 겸 아픔도 덜 겸 송아지처럼 소리를 질러댔다. 이 나쁜 녀석아! 넌 6달 된 나이에 뱃속에 넣고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나 해? 랄라 누나가 빈정댔다. 어쩐지 이사 와선 잠잠하다 했더니 어서 가서 자, 이 망나니 같은 놈아! 나는 엉덩이를 만지며 침대에 엎드렸다. 다행히도 아빠는 카드놀이를 하러 나가고 없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나머지 울음을 삼켰다. 그리고 매맞은 곳을 낫게 하는 데는 역시 침대가 최고라고 생각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기니 할 일이 2가지 있었다. 우선 안 보는 척하며 주위를 살펴볼 작정이었다. 뱀이 아직 그 자리에 있다면 슬쩍 집어 셔츠 밑에 숨겨올 작정이었다. 다른 곳에서 또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뱀은 없었다. 그만한 뱀을 구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발걸음을 돌려 진징의 할머니 집으로 향했다. 에드문드 아저씨에게 할 말이 있었다. 퇴직자에겐 조금 이른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찾아갔다. 이른 시간이라 아저씨는 동물 도박을 하러 가지도, 아저씨가 늘 말하는 대로 대변을 보러 가지도, 신문을 사러 가지도 않고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정말로 아저씨는 응접실에서 새로운 종류의 카드점을 보고 있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저씨? 대답이 없었다. 못 들은 척하는 거였다. 아저씨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을 때면 이런다는 걸 우리 집 식구는 누구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내게는 어림도 없다. 게다가 나한테는 귀머거리 행세를 한 적이 거의 없었다. 난 아저씨의 소매자락을 잡아당겼다. 늘 그랬던 것처럼 아저씨의 흰색과 검정색 체크 멜빵이 참 멋지다고 생각했다. 응, 너 왔구나. 아저씨는 나를 못 보았다는 듯 꾸며댔다. 아저씨, 이 카드점 이름이 뭐예요? 시계점이다. 아주 예쁜 이름인데요? 나는 이미 카드 한 벌을 모두 알고 있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카드는 잭뿐이었다. 왠지 모르게 잭은 왕의 시종처럼 보였다. 있잖아요, 아저씨.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다 끝나간다. 끝나면 얘기하자. 얼마 안 있어 아저씨는 카드를 섞었다. 점괘가 떨어졌나요? 아니. 아저씨는 카드를 산처럼 쌓아 옆으로 밀어놓았다. 그래, 제제. 할 얘기가 돈 얘기냐? 그리고 손가락을 비볐다. 얘기해봐라. 혹시 구슬 돈 좀 있으세요? 아저씨는 웃었다. 돈이라 어디 보자. 아저씨가 호주머니 속에 손을 넣으려고 하자 내가 재빨리 말렸다. 농담이었어요, 아저씨.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아저씨는 나의 조숙함을 좋아했다. 내가 배우지 않고도 글을 읽게 된 이후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었다. 아주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저씨는 노래하지 않고도 노래할 수 있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나는 작은 오두막집 한 소절을 불렀다. 그러니까 방금 노래를 불렀단 말이지? 맞아요. 전 소리내지 않고도 노래할 수 있어요. 아저씨는 나의 순진함에 웃었다. 그리고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있잖아요, 아저씨. 제가 어렸을 땐 제 속에 작은 새가 있어서 그 새가 노래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게 그런 새가 있다니 정말 놀랍구나. 아저씨, 제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요즘 작은 새가 정말 있는지 의심이 간다고요. 어떤 때는 마음속으로 얘기도 해보고 보기도 하면서 소리내어 말한단 말이에요. 아저씨는 내 얘기를 이해했는지 내가 혼동하는 것을 재미있어 했다. 내가 설명해주마, 제제. 그게 뭔지 아니? 네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란다. 커가면서 네가 속으로 말하고 보는 것들을 생각이라고 해. 생각이 생겼다는 것은 너도 이제 곧 내가 말했던 그 나이 철드는 것 말인가요? 잘 기억하고 있구나. 그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생각이 자라고 커서 우리의 마음과 머리 모두를 돌보게 돼. 생각은 우리 눈과 인생의 모든 것에 깃들게 된단다. 알겠어요. 그럼 작은 새는요? 작은 새는 어린애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배우는 걸 도와주려고 하느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걸 하느님께 돌려드려야 해. 그러면 하느님은 그 새를 너처럼 영리한 다른 꼬마에게 넣어주시지. 아주 멋진 일 아니니? 나는 내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흐뭇해서 웃었다. 네, 이젠 가봐야겠어요. 돈은? 오늘은 필요 없어요. 아주 바쁠 것 같아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거리로 나왔다. 우리를 슬프게 했던 일 하나가 떠올랐다. 또또까 형에게는 목에 흰 줄이 2개나 있는 아주 예쁜 방울새 한 마리가 있었다. 어찌나 순한지 형이 모이를 줄 때면 형 손가락에 올라올 정도였다. 문을 열어놔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형은 그 새를 뙤약볕에 둔 채 그 사실을 잊어버렸고 뜨거운 기운을 이기지 못한 새는 죽고 말았다. 또또까 형은 죽은 새를 손에 올려놓고 얼굴에 비벼대며 울고 또 울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절대 다시는 새를 기르지 않을 거야. 나도 곁에 앉아 말했다. 또또까 형, 나도 다시는 새를 안 기르겠어. 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기뉴에게로 갔다. 슈르르까, 나 할 일이 있어서 왔어. 뭔데? 같이 기다리자. 그래. 나는 민기뉴의 허리에 머리를 기대고 앉았다. 제제, 우리가 기다리는 게 뭔데? 하늘에 아주 예쁜 구름 하나가 지나가는 거. 뭘 하려고? 내 작은 새를 풀어주려고. 그래, 풀어줘. 더 이상 새는 필요 없어. 우리는 하늘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거 어떨까, 민기뉴? 잎사귀 모양의 크고 잘생긴 흰 구름 하나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래, 저거야, 민기뉴. 나는 가슴이 뭉클해져 벌떡 일어나 셔츠를 열었다. 내 메마른 가슴에서 새가 떠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내 작은 새야, 훨훨 날아라. 높이 날아가. 계속 올라가서 하느님 손끝에 앉아. 하느님께서 널 다른 애한테 보내주실 거야. 그러면 너는 내게 그랬듯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겠지. 잘 가, 내 예쁜 작은 새야. 왠지 가슴이 허전해진 것 같았다. 그런 기분은 영 가시지 않았다. 제제, 저것 봐. 새가 구름가에 앉았어. 나도 봤어. 나는 머리를 민기뉴 가슴에 기대고 멀리 사라지는 구름을 바라보았다. 저 새랑은 한 번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민기뉴 가지에 얼굴을 돌렸다. 슈르르까? 응? 내가 울면 보기 흉할까? 바보야, 우는 건 흉한 게 아니야. 그런데 왜? 글쎄,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 여기 내 가슴속 새장이 텅 빈 것 같아. 글로리아 누나가 이른 새벽부터 나를 찾았다. 손톱 좀 보자.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잔소리는 하지 않았다. 귀 좀 보여줘. 제제. 누나는 나를 세탁대로 데려가 헝겊에 비누를 적셔 때를 닦아냈다. 삐나제죽 투살한 사람이 이런 꼬락서니로 사는 건 본 적이 없다. 내가 쓸만한 옷을 찾아볼 테니까 운동화 신고 있어. 누나는 내 서랍을 뒤적이고 또 뒤적였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쓸만한 옷은 찾지 못했다. 하나같이 구멍이 났거나 찢어졌거나 헝겊을 대고 기웠거나 실로 꿰맨 것들이었다.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 이 서랍만 봐도 얼마나 지독한 애인가 금방 표시가 나잖아. 이걸 입자. 그나마 그래도 이게 가장 나은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내게 있을 놀라운 발견을 향해 나아갔다. 초등학교에 다다르자
등록을 하기 위해 어른 손을 잡고 온 아이들로 북적댔다. 제제, 앞으로는 말썽 피우면 안 돼. 알겠지? 우리는 아이들이 가득한 방으로 들어갔다. 모두들 서로의 얼굴을 멀거니 쳐다보고 있었다. 마침내 우리가 교장실로 들어갈 차례가 됐다. 아가씨 동생인가? 네, 선생님. 어머니는 시내에 일하러 가셔서 못 오셨고요. 여교장은 나를 천천히 뜯어보았다. 두터운 안경 때문인지 눈이 매우 크고 까맣게 보였다. 우스꽝스럽게도 얼굴에는 남자처럼 수염이 나 있었다. 그 때문에 교장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너무 어려 보이는데? 나이에 비해서 작아서 그래요. 이래봬도 벌써 글을 깨쳤어요. 얘야, 너 몇 살이지? 2월 26일이면 6살이 돼요, 선생님. 좋아, 서류를 작성해볼까? 우선 부모님 성함을 말씀해봐요. 글로리아 누나가 아빠의 이름을 말했다. 그런데 엄마 이름을 에스테파니아 지 바스콘텔로라고 말했다. 나는 잠자코 있지 못하고 누나의 말을 바로잡았다. 에스파테니아 삐나제 지 바스콘텔라예요. 응? 누나가 얼굴을 붉혔다. 삐나제요. 어머니는 인디언 후손이시거든요. 나는 내가 학교에서 인디언 성을 가진 유일한 학생이 되리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글로리아 누나가 서류에 서명을 했다. 그러고도 쭈뼛거리며 서 있었다. 뭐 다른 할 얘기가 있나, 아가씨? 저 교복 말인데요, 선생님. 선생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아버지께서 아직 일자리를 못 구하셨고 그래서 저희 형편이 좀 어렵거든요. 이 말은 교장이 내 키와 치수를 어림해보기 위해 내가 한 바퀴 돌아보라고 했을 때 옷을 기운 흔적들이 나타나 여실히 증명되었다. 그녀는 종이에 치수를 적어주며 안으로 가서 에올라라 아줌마를 만나보라고 했다. 에올라라 아줌마도 내 키를 보고 놀랐다. 가장 작은 치수를 입었는데도 긴 바지를 입은 병아리 같았다. 이것밖에 없는데 너무 크네. 얘는 정말 너무 작아. 제가 가져가 줄일게요. 교복을 2벌이나 공짜로 받은 것에 만족해하며 우리는 그곳을 나왔다. 민기뉴가 새 교복을 입은 나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상상해보시라. 나는 매일매일 일어난 일들을 민기뉴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주었다. 큰 종을 쳐. 하지만 교회 종만큼 크지는 않아. 알겠니? 운동장에 모여서 자기 선생님을 찾아가야 돼. 그러면 선생님은 우리를 네 줄로 세우셔. 그 다음 개미 한 마리 남기지 않고 모두 교실로 들어가지. 우리는 책상에 앉는데 책상 위로 열고 닫을 수 있게 돼 있어서 그 소지품도 넣을 수 있어. 앞으로 나는 국가들을 배울 거야. 선생님 말씀이 훌륭한 브라질 국민이 되고 애국자가 되려면 조국의 국가들을 알아야 한대. 노래를 배우면 불러줄게. 알았지, 민기뉴? 매일매일이 새로웠다. 싸움도 했다. 끊임없이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다. 얘, 그 꽃을 어디에 쓸 거니? 아주 깔끔한 여자아이였다. 손에는 예쁘게 포장된 공책과 책이 들려 있었다. 머리는 2갈래로 따아내렸다. 우리 선생님 드리려고. 왜? 선생님이 좋아하시니까. 공부 잘하는 여학생들은 모두 선생님께 꽃을 갖다 드리거든. 근데 남학생이 그래도 될까? 선생님이 좋아하신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니? 세실리아 파임 선생님께 꽃을 드리는 아이는 하나도 없었다. 못생겼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눈가에 난 점만 없었어도 그렇게 못생기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도 쉬는 시간에 가끔 생크림빵을 사 먹으라고 돈을 주는 분은 그 선생님뿐이었다. 그때부터 다른 반을 유심히 살펴봤다. 모든 밤마다 선생님 책상 위에 놓은 병에 꽃이 있었다. 오직 우리 선생님 병만 늘 비어 있었다.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가 흘러갔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꽃을 들고 선생님 앞에 나타났다. 선생님은 감동해서 나를 신사라고 불러주었다. 민기뉴, 그게 무슨 말인지 아니? 신사는 왕자처럼 점잖은 사람이야. 나는 점점 더 수업에 재미를 붙였고 공부도 더 열심히 했다. 학교에서는 나를 욕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글로리아 누나는 내가 서랍 속에 악마를 가둬두고 딴 아이가 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너도 내가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민기뉴?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래? 그렇다면 비밀 한 가지를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말하지 않을래? 나는 민기뉴에게 화가 나서 나와버렸다. 그러나 민기뉴는 내 화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비밀이란 내가 밤에 벌릴 일에 관한 것이었다. 조바심에 찬 내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 세차게 두근댔다. 공장에 사이렌이 울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여름에는 낮이 밤을 천천히 끌고 오는 것 같았다. 저녁 식사도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뱀 장난도 다른 장난도 칠 생각을 않고 대문 앞에 얌전히 앉아 엄마를 기다렸다. 잔디라 누나가 이상하게 여기고 풋과일을 먹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다. 엄마의 모습이 길 모퉁이에 보였다. 분명 엄마였다. 이 세상 누구도 엄마와 닮은 사람은 없다. 나는 벌떡 일어나 달려갔다. 다녀오셨어요, 엄마? 나는 엄마의 손에 입을 맞췄다. 거리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도 엄마의 피곤한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다. 엄마, 오늘 일 많이 하셨어요? 그래, 방적기가 어찌나 열심히 열을 뿜어대는지 견디기가 힘들었단다. 바구니 저 주세요. 엄만 피곤하시잖아요. 나는 빈 도시락이 든 바구니를 받아들었다. 오늘도 장난 많이 쳤니? 조금요, 엄마. 근데 우리 제재가 웬일로 날 마중 나왔을까? 엄마는 뭔가 눈치챈 것 같았다. 엄마는 그래도 아주 조금은 절 사랑하시죠? 다른 애들과 똑같이 너를 사랑해요. 근데 왜? 엄마, 나르딘유가 누군지 아세요? 안짱다리의 조카 말이에요. 엄마는 빙그레 웃었다. 알 것도 같다. 엄마, 그 애 엄마가 그 애한테 양복을 해줬던 게 있는데 아주 멋져요. 초록에 하얀 줄이 있는 거요. 목에 단추로 잠그는 조끼도 있어요. 근데 그게 걔한테 작아졌대요. 그리고 걔한테는 그걸 물려줄 동생도 없고요. 그래서 그걸 팔려고 한대요. 엄마가 사주실래요? 아이고 얘야, 우리 형편이 어렵잖니. 돈은 2번에 나눠서 내도 된대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품삯은 내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전당포주인 자꺼비 하는 말을 되풀이했다. 엄마는 잠시 계산을 하는 것 같았다. 엄마, 나는 우리 반에서 공부를 가장 잘해요. 선생님이 그러는데 내가 우등상을 탈 거래요. 사주세요, 엄마. 새 옷을 입어본 지 얼마나 오래된 줄 아세요? 엄마가 계속 잠자코 있어서 나는 더욱 조바심이 났다. 생각해보세요, 엄마. 그 옷이 아니면 생전 시인의 옷은 못 입어볼 거예요. 그거 사주시면 랄라 누나가 비단 한 겹 조각으로 이렇게 큰 나비 넥타이도 만들어줄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알았다, 얘야. 일주일 동안 밤일을 해서라도 사주마. 나는 엄마의 손에 키스를 했다. 그리고 그 손에 내 얼굴을 댄 채 집까지 왔다. 이렇게 해서 난 시인의 옷을 입게 되었다. 어찌나 멋져 보였는지 에드문드 아저씨는 나를 데리고 사진을 찍으러 가주기까지 했다. 학교 꽃 학교.
고도프레드가 우리 교실에 찾아오기 전까지는 모든 일이 순조로웠다. 고도프레드는 양해를 구하고 들어와 세실리아 파임 선생님과 몇 마디 이야기를 했다. 내가 알 수 있었던 건 단지 그가 병에 꽂힌 꽃을 가리키는 것뿐이었다. 그가 나갔다. 선생님은 슬픈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수업이 끝나자 선생님은 나를 불렀다. 제제, 할 얘기가 있다. 잠깐 남아있어라. 선생님은 한없이 핸드백을 뒤적였다. 마치 내게 말을 꺼낼 용기를 핸드백 속의 물건들 사이에서 찾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내린 듯 입을 열었다. 제제, 고도프레드가 너에 대해 아주 나쁜 얘기를 하더라. 그게 사실이니? 나는 머리를 끄덕였다. 꽃에 관한 얘기죠? 그렇죠, 선생님? 왜 그런 짓을 했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세르지뉴 집 정원으로 갔어요. 대문이 열려 있어서 재빨리 들어가 꽃 하나를 꺾었죠. 하지만 그곳엔 꽃이 엄청 많아서 표시도 나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지. 그건 옳은 일이 아니야. 더 이상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큰 도둑질이 아니라도 아무튼 도둑질은 도둑질이야. 아니에요, 선생님. 안 그래요. 이 세상은 하느님 것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느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꽃들도 하느님 거예요. 내가 조리 있게 대꾸하자 선생님은 깜짝 놀랐다. 선생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집에는 정원이 없어요. 꽃을 사려면 돈이 들고요. 그리고 전 선생님 병만 늘 비어있는 것이 마음 아팠어요. 선생님은 마름침을 삼켰다. 가끔 선생님께선 생크림빵을 사라고 저한테 돈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매일 주고 싶어도 네가 종종 사라져버렸어. 전 매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간식을 가져오지 못하는 다른 애들이 있으니까요. 선생님은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나 몰래 슬쩍 눈물을 닦았다. 선생님, 올빼미를 못 보셨어요? 올빼미가 누군데? 저만큼 작은 흑인 여자예요. 꼭대기에 머리를 틀어 끈으로 묶으네요. 아, 도로틸리아 말이구나. 네, 선생님. 도로틸리아는 저보다 더 가난해요. 다른 여자애들은 그 애가 깜둥이인 데다 가난뱅이라서 같이 놀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앤 매일 구석에 혼자 웅크리고 앉아있어요. 전 선생님께서 주신 돈으로 산 생크림빵을 그 애하고 나눠 먹었어요. 선생님은 이번엔 아주 오랫동안 코에 손수건을 대고 있었다. 선생님께서 가끔 저 대신 그 애한테도 돈을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 애 엄마는 남의 집 빨래를 하세요. 애들이 11명이나 된대요. 게다가 모두 아직 어리고요. 우리는 진진이 할머니께서 토요일마다 그 애 집에 쌀과 콩을 갖다 주시며 돕고 계시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엄마가 작은 것이라도 더 가난한 사람과 나눠야 한다고 하셔서 제 생크림빵을 나눠 먹은 거예요. 이제 선생님의 눈물은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전 선생님이 오시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꽃을 훔치지 않고 공부만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할게요. 그게 아니다, 제제. 이리 와봐라. 그러고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넌 정말 고운 마음씨를 가졌으니까 나하고 약속 하나만 하자, 제제. 약속할게요. 하지만 선생님을 속이고 싶진 않아요. 전 마음씨가 곱지 않아요. 선생님께서 집에서 제가 어떤지 모르셔서 그래요. 상관없어. 내겐 네가 아주 고운 애란다. 앞으로 네가 꽃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얻어오는 거라면 몰라도 훔쳐오는 건 절대 안 돼. 알았지? 네, 약속해요, 선생님. 하지만 병은요? 병은 늘 비어있어야 하나요? 이 병은 결코 비어있지 않을 거야. 난 이 병을 볼 때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내게 이 꽃을 가져다 준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나의 학생이라고. 그럼 됐지? 이제 선생님은 미소를 보였다. 그리고 내 손을 놓으며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가봐라. 이 황금 같은 마음씨를 가진 아이야.
네,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들었어요. 대후영님이 민기뉴한테 빠진 제재 너무 귀여운데요? 하면서 그리고 속 없는 제재 때문에 고생하실 제재 엄마 생각에 다시 좀 짠해졌다가 제재가 사람을 울렸다 웃겼다 하네요. 하세요. 정말 읽을수록 정말 이 나이 때 얼마나 장난도 치고 싶고 말썽도 부리고 싶을 나이일까 하면서 보다가 또 이 제재의 속 깊은 모습에 감동. 선생님의 빈 화병이 마음이 아파서 그랬다니요. 너무 귀여워요. 구르마님도 잘 듣고 있습니다 하시고요. 오늘 새숙기정아님이 나는 조합원이다 1일 DJ로 등장하시나봐요. 지금 떨고 계시다고. 좀 이따 12시에 만나요 하시는데 네, 많은 청취 부탁드려요. 하늘맘님은 변노인에 이은 최제재. 그럼요. 네. 제가 요즘 연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사람들이 등장인물이 많을수록 머릿속에 갑자기 캐릭터들이 혼란을 일으키면서 이 목소리를 냈다 저 목소리를 냈다 이렇습니다. 하이머딩거님도 오셨고요. 칠수선화스님은 북적북적 좋은데 계속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면서 7월 소폭 개편 걱정을 하시네요. 그러게요. 좀 어떻게 될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2.5님은 메소드 연기에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 중. 네, 제가 하다 보면 내가 제재인지 제재가 나인지 모르겠습니다. 읽으면서 왠지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기분도 들고 이대로 정말 어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도 좀 품고 그래요. 로게지스님은 날씨가 덥네요. PD 혜윤님 더위사냥 하나만 저한테 지금 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위사냥? 더위사냥은 원래 반으로 나눠 먹지 말고 이렇게 뽑아서 칼처럼 만들어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핑공님도 옆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시고요. 청라에서님도 제 연기 칭찬을 해주시네요. 와이로님도 배우로 데뷔하냐고요? 크크크크. 저도 점점 이렇게 연기에 맛을 들여서 큰일 났네요. 그러하다님도 사랑스러운 제재 만나러 왔어요. 오늘도 잘 들을게요 하시고요. 달콤한 농부님 아까 노래 첫 곡을 찰랑소녀를 잘난소녀로 들었다고. 저도 그 오프닝 곡 좋아는 하는데 처음 들으면서는 가사가 도대체 무슨 얘긴가 하고 귀를 쫑긋 기울였다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이 책이 제가 정해놓은 분량이 있어요. 언제까지 읽어야지 하는. 그러다 보니까 댓글을 많이 못 읽네요. 이게 이러다가 만약에 다 못 읽고 시간이 지나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시간 보면서 사실 읽으면서도 굉장히 초조해하면서 읽거든요. 그러니까 댓글 이렇게 막바지에 우르르 읽는 거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 내일도 우리 귀여운 제재 그리고 제재의 영혼의 동반자 정신적 지주 민기뉴까지 함께 만나러 와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북적북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들 기운내서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모두들 안녕. 알 수 없는 그 계절의 끝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던 걸까 어딘가에 우리 함께 했던 그 많은 시간이 손 닿을 듯 어제 일처럼 되돌려지